2024 미국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JD 밴스 상원 의원이 한 팀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팀 월츠 주지사가 정해졌습니다. 자, 팀 월츠가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그렇게 익숙한 분은 아닙니다. 중앙 정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뭐 이랬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혹은 뭐 집안 전체가 굉장히 정치 명문가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러닝메이트 후보군에서도 처음부터 막 앞질러 나가고 막 알려지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부상을 하더니 부통령 러닝메이트 자리를 꿰찬 인물이죠. 팀 월츠는 미네소타주 주지사인데요. 사실 태어난 곳은 네브라스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참전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방위군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녀온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했죠. 풍채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하고 납득이 가실 텐데요. 풋볼 코치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Everyday American Guy. 정말 미국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미드웨스트나 아니면 약간 도시가 아닌 교외에서 만날 법한 그런 백인 아저씨입니다. 팀 월츠가 정계에 데뷔를 하게 된 것은 200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 팀 월츠의 지역구가 사실은 공화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따졌을 때 팀 월츠라는 인물이 상당히 공화당 혹은 보수적인 유권자들한테도 뭔가 먹히는 것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12년 동안 하원 의원을 지내다가 2018년 주지사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요. 재선에도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팀 월츠가 뭐 대단한 팬덤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선거 자금을 막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뭐 자본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필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미드웨스트의 옆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백인 아저씨라는 이미지 때문이죠. 또 최근에 이분이 이렇게 좀 뜬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요새 들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트럼프, 또 밴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나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밴스 상원의원을 두고 These guys are weird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바이럴을 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사실 이 weird라는 말이 그냥 미국인들이 하루에도 진짜 수백 번씩 쓰는 말이잖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하나가 왜 이렇게 바이럴을 타고 또 하나의 밈이 되었는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밴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이 하는 걸 보면 좀 밥맛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할 때가 많거든요. 고등교육을 받은 척을 하고 쏙 쿨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되게 잘난 척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간단한 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쓰는 이 말, weird. 이 말 하나로 조금은 트럼프와 밴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밴스 상원의원하고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할 때 뭔가 밀리지 않고 막 공격도 아주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Happy Warrior 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조의 지지도 아주 상당히 높다고 해요. 팀 월츠가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발표가 되고 나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노조와의 좋은 관계가 중요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네소타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너무 늦게 했다. 그래서 이 폭동이라든지 폭력 시위가 너무 오래 그리고 확장되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기쳐먹으려는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게 미네소타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라든지 정부의 돈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라는 비판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생긴 거는 굉장히 보수 성향을 가진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매우 진보 성향인 정책을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 측에서는 극좌다라면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죠. 원픽으로 보였었던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왜 졌는가?
펜실베니아는 러스벨트 삼형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주거든요. 선거인단도 19명으로 가장 많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는 것으로 나오는 곳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의 주지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61%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말 인기 많은 주지사. 그런데 이 사람을 부통령 픽으로 안 했다? 사실 팀 월츠가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이고 미네소타도 미드웨스트라고 얘기를 해서 미드웨스트 중요해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미네소타는 1960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찍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주입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정치공학적 혹은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펜실베니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가 아닌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츠를 선택을 했는가? 검증 과정에서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시 샤피로가 펜실베니아 주의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보좌관으로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었던 측근이 있는데요. 이 측근이 샤피로가 주지사가 되고 나서 성추행을 한 전력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질질 끌다가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이 측근이 사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30만 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봤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지사 측에서 이것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 측의 대통령 후보로 여성이 나서고 있고 특히나 이 여권과 관련된 이슈를 불거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찜찜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두 번째, 샤피로는 유대인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유대인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크게 결격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물론 시기가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샤피로는 상당히 유대인 정체성을 많이 가진 인물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1993년, 그러니까 샤피로가 20살일 때, 그 당시 오슬로 협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신문 같은 곳에 글을 기고를 해요. 그러면서 오슬로 협정을 비판을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샤피로 주지사가 내가 20살 때 쓴 글입니다. 30년도 더 된 거예요. 지금은 완벽하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합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 집단 농장이 있죠.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하고도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이제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 군대를 안 갔으면서 이스라엘 군하고 자원봉사를 활동을 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요새 타이밍적으로 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뇌피셜이기는 합니다만은 샤피로 주지사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보기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샤피로 주지사는 본인도 대권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유망 정치인으로 지금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샤피로가 연설하는 것을 일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연설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갈리죠. 좋아하든 비판하든 호불호에 상관없이 모두가 합의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역대급으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 샤피로의 연설이 오바마를 닮았다라는 것은 샤피로 역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톤이라든지 라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따라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이 좀 늘어지는 것 같고 발음도 뭉개지는 것 같고 콧소리가 많이 나와서 연설이든 토론이든 인터뷰든 썩 잘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듣는 해리스 부통령과 비교를 한다면 샤피로 주지사 측이 훨씬 더 연설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샤피로가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둘이서 함께 합동유세를 하는 일도 꽤 잦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연단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각각 했을 때 누가 더 대통령 후보 같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알고 지낸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에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제 곧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민주당 한바탕 파티가 열리겠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 추이 같은 것은 노동절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대선 레이스 저희 지식플레이와 함께 하시죠.